최근 사흘 연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경남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가족 간 전파 감염, 무증상 감염은 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4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16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진주의 한 북도변 대지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56만 명에도 아직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김해시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고산 습지 밀양 사자평이 억새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가을비를 머금고 금빛 물결을 선보이는 사자평, 억새평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인구 56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김해시가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껏 김해는 부산과 양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 신길재 김해시 보건관리과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네, 김해시의 공공의료기관이 꼭 유치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김해시 자체가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으면서 지금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대응체계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 입원 치료를 위해서 뭐 양산이라든지 지역의 뭐 창원시뿐지 아니라 충북 멀리 뭐 전라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가 분담할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의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게 공공의료기관은 유치가 돼야 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이제 새로운 의료 위험에도 저희들이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안에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김해시의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모델을 이 연구 용역에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희들이 김해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의료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소를 못하고 다 이쪽 외지에 나가서 그렇게 지금 그 해소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것.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상 규모를 한 300병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개소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의 중진료권 36개를 나누는데 그중에 32위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이르면 2027년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또 유치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지역 주민이 이렇게 강하게 이 공공의료 병원의 설립을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그 뭐 시민들의 어떤 그 참여라든지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아마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해 시민들의 참여와 또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들어와야지만이 지금 안고 있는 그 김해 시민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저희들이 뭐 김해시 지자체 공무원만의 나서가 될 것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역 주민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 정부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또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이런 그 붐업을 위해서 20일 날 저희들이 그 요 관련 이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요거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길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남 알프스 밀양 사자평이 억새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너른 고사습지에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촉촉한 가을비에 은빛에서 금빛으로 물든 사자평의 흔치 않은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중심 밀양 제악산 능선.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지 습지로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이 자연박물관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해발 800m, 주구장 80배가 넘는 광활한 사자평이 물억새로 물결을 이룬 것입니다. 이곳은 가을비가 내리면 산안개와 어우러져 금빛 억새의 매력까지 선보이며 잊지 못할 장관을 선보입니다. 축구장에 비하면 한 81배 크기고요. 58만 평방미터가 된답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 억새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금색이잖아요, 그죠? 이 햇빛이 비치면 또 은색이거든요. 은색과 금색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가 가장 좋은 볼 수 있는 시기랍니다. 사자평을 오르는 방법은 등산이나 얼음골 케이블카 등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경험에 맞춰 평원을 오르면 이후엔 산책하는 듯한 평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은 바위나 아니면은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그 돌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닥을 조금 더 포장을 해놓은 듯한 그런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억새들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시원한 전망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보는 길.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 소리만으로도 휴식을 맞습니다. 살면서 좀 딱 보면 광활한 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넓은 해방감을 느낀 건 처음이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어머니 데리고 한번 더 오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원래 부자지간은 사실 좀 지나기가 좀 힘드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야기 조금씩 나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부자지간에 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밭을 일군 화전민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이제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는 밀양 사자평. 가을에 만개한 사자평 억새는 잠시 고단한 일상을 내려놓고 쉬어가도 된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어르신분들에게는 친숙하실 겁니다.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의악새가 억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억새라는 설도 있지만 의아구아구는 외갈이라는 설도 있는데 몰랐죠? 네, 그건 몰랐는데 방금 본 사자평 억새를 보기만 해도 치유받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부모님 모시고 꼭 같이 가보고 싶네요. 네, 가셔서 노래도 꼭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농작물인 마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밭에 심는 종구, 이른바 씨마늘은 외지에서 기른 게 많다고 합니다. 남해 마늘 종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 고연면의 한 밭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심습니다. 일손이 부족한지 그 옆으론 파종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내년 마늘 농사를 위해 씨마늘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콩처럼 생긴 이것은 마늘종에서 뽑은 주화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우량마늘에서 추출한 건데요. 이것을 땅에 심고 1년간 기르게 되면 이 같은 씨마늘로 자라게 됩니다. 올해 남해 마늘 재배에 사용된 씨마늘은 1000톤 정도. 이 가운데 160톤은 창녕이나 의령 등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습니다. 800톤은 농민들이 직접 길러 사용했는데 기원을 따져보면 이마저도 대부분 외지 씨마늘로 추정됩니다. 남해 마늘이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남해가 아닌 셈입니다.
우리 남해 사람들 스스로도 전부 다 이거 뭐 남해 심었지만 뭐 청령산이니 합천산이니 무안산이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리 표시에 걸맞게 남해 종자를 갖다 남해만의 종자를 갖다가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내면은 홍보라든지 남해 마늘 명성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른 지역 씨마늘은 도입 당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해 지역의 경우 한 해 종잣값으로 외부로 나간 비용만 1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남해산 씨마늘을 재배 중이지만 그 양이 적습니다. 국내 유일한 마늘연구소가 남해군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남해 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조직 배양된 마늘을 갖다가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그 분양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마늘 여기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그 조직 배양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량 종부를 갖다 생산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남해 그 농가의 수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늘 생산비의 35%를 차지하는 씨마늘값.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는 남해 마늘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남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전체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창녕, 함안 등의 순서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줄어 1.07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과 가족 간 전파 감염자 수 비율은 전주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경남도 내 제조업 사업장과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시 고용 노동자 중심의 집단 감염으로 집단 발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도 사업장 안에서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일 새벽 1시 30분쯤 함안군 칠북면의 한 유압장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난 건물에는 이날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숙사에 있던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건물 약 1,44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진주에서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4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16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비롯한 일당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진주 이방 성면의 인적이 드문 땅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라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산업 폐기물 800톤을 가져와 불법 매립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톤당 4분의 1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돈이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2일 경상남도 의회가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1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기 의원의 김해 공공기관 유치 촉구, 신용곤 의원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8명의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2건, 동의안 21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5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대규모 투자 협약을 약속한 주식회사 오성사가 12일 창원 국가산단 신규 사업장 부지에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이 목표인 창원 제3공장은 가정용 전자기기 제품의 판금과 사출, 조립 공장으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공장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오성사는 창원시와 투자 금액 710억 원, 신규 고용 75명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일 경남대학교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경남대 박재규 총장과 여몽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석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학생 새마을운동 동아리 설치와 지역혁신 성장 연계 공동개발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